안녕하세요.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진행의 최영일입니다. 자,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에 그동안 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 모두 이 세 분 덕입니다. 판정법의 김과장, 김정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려야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김과장 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김허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늘 허허 이 웃음이 매력 깊으신 바로 이제 검사 출신 김영민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 판정법의 매력 포인트죠. 오늘도 스카프가 굉장히 멋지신 서울신문의 허백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만 있으면 판정법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편.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선 얼추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판정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만 19세 이상 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선거운동이죠. 우리가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이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 된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네, 선거에 있어서는 다양한 사람 또는 단체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해서 합리적인 그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 공간, 안 되는 영역, 그 영역을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이제 국가, 지방, 자치단체, 향후의 정치인의 이런 단체들이 그 단체의 명의로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 개인의 자유의사가 왜곡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조직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 너무 과열 선거가 될 수도 있고 공정한 경쟁을 오히려 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말씀하신 사조직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 사조직 의외로 좀 많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이 되면은 이제 사조직이 만들어지기 마련인데요. 1980년대에는 그동안은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이제 스스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는 자발적으로 모인 팬클럽 같은 이제 지지 모임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고요. 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다 뭐 팬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선거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사조직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인이 주도한 게 아니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약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 아주 시적인 표현이 악어와 악어새다. 정치인이 있으면 사조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끊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뭐 너무나 좋은 조직 아닙니까? 이렇게 큰 공을 들이지 않고 노력을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조직이라고 하면 되려나요? 네. 자발성도 있고. 네, 왜냐면은 그냥 제가 뭘 해도 정치인이 뭘 해도 좋아해주니까. 잘한다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영향력을 미치기에 너무나 손쉽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확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도 사조직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해서 해체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방치를 하고 있죠. 요즘에 흔히 이제 바 현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치인이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들여서 그분을 막 지지하는 활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조금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정치인이 물밑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사조직을 만드는 경우. 사실 인기 있는 사람에게 대중이 모이는 거는 집에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하시오. 그래도 아닙니다, 의원님. 끝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직을 스스로의 어떤 비용과 노력을 우회적으로 투하해서 만드는 경우는 좀 이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경우가 다 공존하고 있겠죠, 현실에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단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이야기할 때 이 대목은 한번 꼭 짚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거 때 등장하는 낙선 운동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낙천 운동이 처음 시작된 게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총선 때 총선 시민연대라고 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낙천 운동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공천을 못 받게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거고, 낙선 운동은 선거에서 당선을 못하게 떨어뜨리는 걸 낙선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민단체가 그 단체를 결성하면서 낙천 후보자, 낙선 후보자, 그리고 집중 낙선 후보자라고 유형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유권자들한테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한 방법으로는 기자회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리 집회나 캠페인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배부를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낙선 운동이 전개가 됐었고, 이것이 실제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것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위법한 행위다라고 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천 운동, 낙천 운동, 이것을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문제다, 불법이다 그랬다는 건데, 그럼 검찰 측의 논거는 어떠했습니까? 요거는 사례가 어떤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문제된 그런 사례가 아니고요. 소송의 형식적으로는 이 2등한 사람이 요 선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2등을 했으니까 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해주세요 라는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피고는 누가 되냐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선관위원장님께 선거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게 피고가 선관위가 네, 된 거예요?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네. 흔히 낙천 운동이 뭐 시민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할지라도 떨어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마타도어다, 흑색선전이다, 네거티브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피고는 뭐 좀 명확한 주장이 있었나요? 이게 선거 소송 사건이다 보니까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사건인데요. 낙선 운동이라는 것이 종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선거 운동 방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투표 참여 운동에 머물던 것이 좀 앞서 진일보돼서 좀 더 그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그 유권자들의 의사를 좀 이렇게 수렴할 수 있게끔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낙천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민사회 운동이 벌어진 것인데요. 총선 시민연대에서는 본인들이 실정법 위반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거소송을 진행을 했고, 당시의 분위기에 비추어 봤을 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준다는 정당의 어떤 공천행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액션을 취한다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통쾌함을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폭적 지지를 받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을 알고 이 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은 됐지만 어쨌든 이제 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이제 된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저도 기억이 나긴 해요. 예를 들면 뭐 기호 몇 번 후보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면 인물도 보지 않고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니까 이런 과거의 좀 공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분노감이 있었고 좀 신선한 선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판결은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의 내용이 참 아주 정치합니다. 네.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할 때 그 선정 사유를 설명을 하고 함께 공개를 한다. 이를 언론에 보도대로 한다. 이런 정도는 그것 자체까지만은 허용이 된다. 네. 그게 뭐 특별히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기까지는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또 법원에서는 예컨대 뭐 낙선 대상자의 반박 등이 거짓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체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배포한다. 또 유권자에게 지지 서명 운동을 한다. 거기에 더하여 낙선 운동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무리지어 거리 행진을 한다. 또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배포해서 부착한다. 부착하도록 이렇게 배포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요거는 그 법이 허용한 정도를 넘었다. 이렇게 또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사실 이걸 판단하는 재판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낙선 운동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벗어남으로써 이 선거가 결국 무효가 돼야 될 정도의 사유가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되지는 않는다. 네, 그 정도는 무효는 아니다. 자, 그런데 허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자, 이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는 또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불법임을 알고도 했지만 시대적 상황이 지금 이 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부적격 후보를 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최소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마저도 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단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35명의 후보의 낙선을 주장하면서 특히 그중에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10명 후보의 선거사무소, 지역구 선거사무소 앞에서 피켓이나 그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그 낙선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2심까지 전부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계속 같은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아무 규제도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이 단체 또한 또 하나의 어떤 권력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제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으로는 안 돼. 시민단체는 해야 돼. 지금 이게 또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자, 이 지금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관련해서 매우 좀 독특한 판례가 하나 있다 그러던데 김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독특하게도 민사소송입니다. 아, 그래요? 이 떨어진 사람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위자료 달라. 돈 달라는 선거 비용도 손해를 봤을 것이고. 일종의 이제 손해배상 네, 소송인데 특이하네요. 이런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어떤 사람이 이제 선거에 출마할 때는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제 자기가 뭐 유권자의 선택을 받든 못 받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출마를 하는 것인데, 유독 그 어떤 단체가 나서서 낙선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공정한 경쟁 구도를 깨트리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자기가 정당한 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이런 기대, 이런 것이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깬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돈을 물어주라. 그래요. 이런 판결을 한 그럼 경우가 이것은 있어요. 네. 그 민사에서 상대 피고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내라는 단체. 쪽은 단체. 예, 단체한테 당신네 단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으니 손해를 배상해 주시오.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흥미로운 판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단체 선거 운동이 선거 자체에 끼치는 영향이 이제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게 분명히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위법 여부를 또 떠나서 긍정적이고 필요한 측면도 있고 분명히 또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요. 합법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이 영향력은 지금 굉장히 커진 거죠.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거리에서 이 선거 시즌하고 맞물려서 유행했던 게 테크노 여전사 이정현 가수 아시죠? 예. 당시에 딱 들불처럼 분졌던 유행가가 바꿔였습니다. 기억나네요. 와, 반, 뭐 이런 데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총선연대가 집회를 갈 때나 차량 가두행진을 할 때나 그걸 그 바꿔를 틀면서 주제가처럼 썼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그 길보드 차트라고 아시죠? 그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시절이군요. 테이프를 길거리에서 네. 틀어주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거리의 분위기에도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총선 시민연대가 좀 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국민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불법인 거는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국회에서 서둘러서 이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래 단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노동단체만 그 법률로서 그 선거운동이 가능을 했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단체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지게끔 이제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됐고, 공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공천에 대해서 지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아예 선거운동이 아니다.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고, 다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던 이유가 뭐 인쇄물을 나눠주거나 길에서 뭐를 하거나 뭐 거리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용은 풀어졌지만 움직일 수 있는 손발은 여전히 묶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규제의 해소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었고 현재에도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김 과장님이 선관위 직원이시잖아요. 근데 전 총선 반대 연대의 활동가인 줄 알았어요.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자, 결국은 효과는 미미했다. 아직도 그 이제 법적 분쟁과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번에 이제 다른 판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어떤 결의문을 게재해서 문제가 됐다. 김 과장님,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유형은 이제 인터넷에 게시한 유형이긴 하지만 여기서 포커스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이냐 아니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거법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은 것처럼 공무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지금은 뭐 없어진 정당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당시에 그 있었던 민주노동당을 이제 지지한다라고 예 그래서 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그 찬반 투표를 거쳐서 결과를 얻어냈고 그 결의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홈페이지에다 게시했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맥락은 좀 이해가 돼요. 어쨌든 공무원 노조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이니까 그럼 노동자 정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방했던 건데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요 어떤 그 판례로 기소가 된 건가요? 판결문에 나온 내용으로 보건데 이제 이 사건에서 그 피고인 측에서 전공노 측에서 주장한 바는 이게 조합의 내부적인 활동이다. 대의원대에서 내부적으로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무슨 결의를 하든 자기네 보는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을 게재하든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왜 법의 잣대로 재단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조합의 순수한 내부 활동의 차원에서 간 것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도 그 대의원 대회라는 것이 왜 열렸느냐. 뭐 대의원 대회 열려면 누구랑 누구 만나서 개최하려는 사람이 이번에 무슨 안건이 있으니까 왜 열자든가 뭐 이런 걸 만나서 얘기도 했을 것이고 이메일도 주고받았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이 대의원 대회를 한 계기 자체가 여기 만나서 조합 내부 발전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결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계기 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이제 자료를 입수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결의 내용을 이제 또 공표하는 방법,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도 결의 내용을 조합원들만 알면 되면 사실은 조합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 내용이 또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내지는 내부의 조합 활동 이거는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보고 기소를 한 거죠.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반박하는 피고인 측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에 반대로 다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이것이 어떤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환인 내부 활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거기서는 그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기 때문에 인쇄물을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지지 선언하는 행위가 무슨 선거운동이냐. 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일반 유권자들에게까지 그 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 결의도 아니고 그리고 인쇄물을 배부했다라는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이 문서가 전자문서의 일환으로 보면 당연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의문을 게시한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해당된다라고 했고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이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게 선거운동 지지 호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 행위도 위반이라고 봤지만
사실 다른 사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후보자가 어디 무슨 광장에서 나 이 후보 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은 사실 일률적으로 단정적으로 선거법의 위반이다 아니다를 조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이 사안에서는 이 일련의 행위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자회견조차도 선거운동으로 보아서 예, 그래서 위반이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자, 이 같은 공무원 단체들의 중립성 여부, 이 참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허 기자님? 네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공무원 노조하고 이제 교직원 단체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두 단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생기는 단체였고 실제로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해서 법의 노조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의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제 뭐 이렇게 직에서 물러났던 불이익을 경우도 있고 받기도 그거에 했죠. 대한 소송도 계속됐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인 대목들이 이제 존재하는군요. 그럼 이게 뭐 법이 바뀌든가 아니면 이들의 행동이 바뀌든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평행선일 것 같고요. 자, 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단체. 제가 지금 이 표현을 쓰면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는 명확한 어딩이죠. 공무원 단체는 중립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게 계속 강조됐던 건데 자신들의 이제 이익과 목소리를 또 내기 위해서 특정 정치인을 이제 지지하는 사조직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법인의 이 개념, 법인의 어떤 책임, 법인의 목적, 또 법인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법인의 대표인데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요. 선거 활동을 해요. 그럼 이럴 때는 금지예요? 금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다르게 민사법에서는 법인하고 자연인을 이제 구분을 해서 구분하죠. 규정을 하는데 지금 선거법에서는 법인도 그냥 하나의 단체로 봅니다. 우리가 법인도 지금 단체다. 예,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법인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규율이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나 그 구성원이 법인 업무를 하면서 그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해서도 그 양벌 규정이 있어서 같이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물론 이 법인에서 그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도록 주의 감독 의무를 좀 이렇게 충실히 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지는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체가 대상인 경우에 검찰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또 막 조직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나요? 뭐 당연히 뭐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해야죠. 뭐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것이 단체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는 살아서 움직이지 네네, 못하니까. 법인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지 맞아요. 않습니까? 결국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뭐 일반 사건하고 법인 사건하고 특별히 뭐 그 자체로 차이는 없고요. 조사 방법도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인 자체, 법인의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충분히 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법인 소속에 아주 저 구석에 있던 어떤 사람이 몰래 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다 법인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건 안 맞겠잖아요. 안 맞으니까. 사적인 행위를 네네. 한 것을 네네. 단체에 그래서 이제 그걸 책임을 구분하기 묻지 않는다. 위해서 법인이 과연 그런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이런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사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니까 문득 궁금한 게 이 개인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형사처벌이라고 전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양형이 그 위가 이제 징역으로 가잖아요. 근데 법인은 인신구속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최대가 벌금인가요? 네,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거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 이상도 있으면 재밌을 텐데. 어떻게 하죠? 법인 해산을 해버리나요? 해산 명령 같은 거 안 나오나요? 그거를 이유로 하지는 않죠. 네. 법인 해산의 사유는 다른 것이고. 네. 자, 이런 지금 이 경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세 분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한지 좀 궁금한데 우리 김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 것으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누구나 이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현 시점에 아까 얘기했던 전국 공무원 노조가 만약에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그렇다면 허용이 될까요? 안 되죠. 허용이 될까요? 오늘 퀴즈를 많이 내시는데 전 됩니다. 선거법에서 규정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닌 것이 있고 선거운동이기는 하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낙천 운동에서 낙천 운동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운동 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인터넷 선거 운동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고 대신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전국 공무원 노조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이 법 취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단체들은 여전히 안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허용은 또 가능한 것이고 아까 구분을 해주셨죠. 점점 이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이 김 변호사님, 이거 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이거 어떻게 좀 앞으로 풀어나가야 좋을까요?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선거 문화와 관련되어서 어느 순간에 불법으로 되었던 것이 상당 시간이 흘러서 사회적 합의가 이르러서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우리 시민의 성숙도가 그 정도 이미 다다르면 점차 그런 제한도 좀 차츰 풀려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입법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러이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라고 이 규정을 하셨을 때에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로 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 기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정치인들한테 그 단체가 갖는 힘이 우리가 보는 시각보다 사실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일반 유권자들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혼자 마음속으로 누구 찍어야지 뭐 누구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냥 혼자 조용히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살지만 이제 이 단체라는 거는 그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소리 없는 유권자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신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지지를 보내는 단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은 어쨌든 눈으로는 커 보이지만 더 보이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뵙는 정치인분들은 참 그걸 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목을 끄는 것은 장기적으로 정치활동에 좋지 않은데 하는 것도 이목을 끌 수 있으면 하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만 오죽하면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를 빼고는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는 걸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늘 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또 안 그런 훌륭한 순수한 정치인들도 많이 늘고 계시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우리 시민의식이 더 성숙해지면 정치인들은 이제 정말 시민들의 판별력에 따라서 나가게 되겠죠. 자, 이 단체 문제는 전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오늘 다뤄보니까. 혹시 좀 끝으로 이 사안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팬클럽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개인 간의 어떤 사적 모임, 사조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에서는 이거를 막고 있는 겁니다. 팬클럽에 대해서 사조직으로 보아서 이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권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정치인 팬클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시의 장을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왜냐하면 실제로 동원되는 어떤 사조직이나 사이비 팬클럽을 막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만 있다면 조금씩 그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유권자들의 모임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풀어봐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박정희 기념사업회. 그럼 지금은 이제 고인이고 역사 인물이지만 특정 인물 중심으로 기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제 업적을 기리겠다. 예를 들면 노무현 재단 존재하는데 최근에 뭐 유시민 작가가 또 이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조직들은 사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고인을 추모하는 뭐 재단 법인인 거죠. 예, 근데 그 재단 법인에서 이러한 활동들이 나아간다면 고인들의 유지를 받든 그 후속 정치인들에게 어떤 사조직의 그 유사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럼 정치적인 입장 표명도 큰 문제는 없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악어와 악어새 얘기가 오늘 몇 번 등장했는데요. 저는 조금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어와 악어새가. 이분들의 관계는 이제 자연 이 생태계 속에서의 공생 관계인 것 같거든요. 악어는 이를 청소해서 좋고, 악어새는 손쉽게 뭐 먹이를 획득해서 좋고, 그래서 이렇게 공존, 공생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이 정치인과 사조직의 관계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불순한 것 같아요. 단체는 자기 단체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밀고, 특정인은 자신의 당성을 위해서 정말 불법적으로 이 어떤 조직을 동원하고, 이게 동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참여는 좋은 건데 동원은 지금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 경계를 우리가 잘 식별해서 시민들도 늘 감시를 하고, 하지만 또 옳은 것은 참여하고 나쁜 것은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잘 가려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고착된 게 아니라 역동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합법의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대목도 있고, 끝까지 이제 인정해서는 안 되는 또 영역이 존재하고 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고견과 함께 이 이야기의 남은 이야기들은 또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숙고해 보실 과제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판정법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